어르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나이에 다시 70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바꿨을까? 얼마 전 90살 노광자 어르신을 진료실에서 만났을 때 저는 바로 그 질문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고 말하는 속도는 느렸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깊게 내려앉는 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의자에 앉자마자 이렇게 조용히 말문을 여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70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요. 사람보다 시간을 먼저 챙겼을 거예요. 그 말은 마치 오랜 세월을 지나온 사람이 간단히 요약해 들려주는 인생의 결론처럼 들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보다 남는 것은 선택이고 그 선택이 쌓여 지금의 삶을 만든다는 것을 어르신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가장 강하게 느낀 건 지금 듣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늦기 전에 건네는 마지막 안내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0 이후의 삶은 건강보다 생활 방식, 그리고 관계의 질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광자 어르신은 본인의 90살 인생을 되돌아보며 70대 꼭 바꿨어야 했던 5가지 선택을 제게 차분히 들려주셨습니다. 어르신의 지금이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살 인생이 들려주는 이 5가지는 절대 늦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 70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줄이고 시간을 늘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내 하루에서 정말 나를 살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고 나를 소모시키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많은 분들이 사람이 재산이다라고 말하지만 노년에는 때때로 사람이 가장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노광자 어르신은 70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사람을 챙기느라 내 시간을 다 쓰고 있었어요. 근데 90이 돼 보니까요. 결국 내 시간을 지켜주는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더라고요. 그 말 속에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후회와 깨달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노광자 어르신은 70대 내내 남편 병수발, 며느리 도와주기, 손주 등원, 이웃 부탁까지 단 한 번도 거절하지 못한 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웃에게 반찬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어르신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셨다고 해요. 나는 왜 내 하루를 나한테 한 번도 안 써줬지? 사실 통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령층이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가 사회적 의무감과 관계 부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식이나 주변 사람을 챙기는 과정에서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그로 인해 피로감과 우울감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 스트레스가 높은 노년층은 신체 기능 저하 속도도 더 빠르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평생 지켜온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마음이 오히려 나를 해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광자 어르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0을 넘어서 남편을 떠나보낸 뒤 어르신은 하루가 끝없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텅 빈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시간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건강이 많이 약해진 뒤였기 때문에 어르신은 이렇게 아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70대만 조금만 더 내 시간을 챙겼어도 지금처럼 후회는 안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르신, 어떻게 해야 사람을 줄이고 시간을 늘리는 선택이 가능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늘 부탁만 하는 사람,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상대의 감정에 끌려다녀야 하는 관계, 이런 관계들은 나이가 들수록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 나누어도 편안한 사람, 내 일정을 존중해주는 사람, 괜히 기분이 따뜻해지는 사람은 비록 많지 않더라도 오래 곁에 두어야 할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내 시간을 먼저 정해두는 것입니다. 일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시간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내 시간입니다라고 마음속에 선언하는 겁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천천히 산책하는 시간, 음악을 듣거나 그냥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워요. 그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한 번도 내 것으로 가져본 적이 없어서 외롭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위해 쓰던 시간이 내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 고요함이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으로 변합니다. 그건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70 이후의 삶은 사람을 붙잡는 시기가 아니라 시간을 지키는 시기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줄이고 나를 채우는 시간은 늘리는 것. 이 선택 하나만으로도 노년의 건강과 마음의 안정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어르신, 오늘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이건 누구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선언해 보세요. 그 작은 시간 하나가 앞으로 남은 삶을 더 단단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70으로 돌아간다면 꼭 해야 할 일은 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동선을 다시 짜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몸은 유난히 더 피곤하고 밤에 잠들기 전엔 다리가 화끈거리며 붓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 피로를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집안에서 반복되는 불편한 동선이 하루의 체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통계를 보면 고령자 낙상 사고의 절반 이상은 외부가 아니라 집안에서 발생합니다. 화장실 문턱, 어두운 복도,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높은 수납장. 이런 작은 요소들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생활 동선을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변화냐고 말씀하시며 생활 환경을 거의 바꾸지 않으십니다. 앞서 서론에서 등장했던 노광자 어르신 역시 70대에는 집안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특히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는데 어르신의 싱크대는 몸을 앞으로 숙여야 할 만큼 높이가 맞지 않았고 양념통과 냄비는 모두 허리를 굽혀야만 닿는 아래 서랍에 들어 있었다고 해요. 80이 넘어 허리 통증이 심해졌을 때 그제야 왜 허리 상태가 더 악화되었는지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불편한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내 허리를 매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더라고요. 전남 순천에 사는 82세 김태숙 어르신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김태숙 어르신은 몇 년 전 욕실에서 넘어져 팔목을 다친 뒤 재활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오셨습니다. 상담 중 제가 집안을 어떻게 쓰시는지 여쭤보니 욕실 미끄럼 방지 패드가 없었고 수건은 모두 높은 선반에 있어 팔을 크게 들어야만 닿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주 쓰는 약통도 거실 장식장 위 높은 곳에 놓아두고 계셨더군요. 김태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집에 가보면 다 비슷해 보여서 그게 위험한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 동선을 함께 점검해드렸고 몇 가지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닿는 높이에 두고 욕실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복도에는 간접등을 설치했고 냄비와 조리도구는 허리보다 높은 위치로 옮겼습니다. 비용은 많지 않았지만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김태숙 어르신은 한 달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허리도 덜 아프고 하루 피로가 훨씬 줄었어요. 집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줄 정말 몰랐네요. 이처럼 생활 동선을 바꾸는 일은 운동처럼 힘이 많이 들지도 않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집이 나에게 맞아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70 이후에는 몸이 예전만큼 즉각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환경은 작은 피로를 꾸준히 쌓아 결국 큰 질병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이 내 몸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만큼 동선도
그 나이에 맞게 갱신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집이 좁아서 못 바꿔요. 혼자 사는데 괜히 바꿨다가 더 불편해질까 봐요. 이런 걱정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생활 동선은 집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길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자주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 가구를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손이 가장 편하게 닿는 위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만으로도 몸의 피로는 믿기 힘들 만큼 줄어듭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운동을 해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사실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건 움직일 때 덜 아프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은 하루 중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이고 거기에서 반복되는 작은 불편함이 하루 체력의 절반 이상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70 이후의 건강은 좋은 병원이나 영양제보다 집안 동선을 어떻게 바꿨는가가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노광자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집을 고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동선을 바꾸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어요. 70대만 조금 손을 봤어도 지금처럼 불편하진 않았을 텐데. 어르신, 오늘 집안을 한번 조용히 둘러보세요. 내가 매일 가장 많이 움직이는 길이 편한가? 자주 쓰는 물건이 손 닿는 곳에 있는가?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이 세 가지만 점검해도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70으로 돌아간다면 꼭 했어야 할 두 번째 선택. 그것은 바로 몸보다 집을 먼저 살피는 것, 그리고 내 삶에 맞는 동선을 다시 짜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70으로 돌아간다면 꼭 해야 할 일은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체력을 남기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무언가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운은 바닥나 있고 저녁이 되면 다리에 힘이 풀리듯 체력이 쑥 빠지는 느낌. 많은 분들이 운동을 더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70 이후에는 운동을 더 하는 것보다 체력을 덜 쓰는 방식을 먼저 배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0 이후의 몸은 근육량보다 에너지 보존 능력이 더 큰 건강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작은 피로도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의학적으로도 고령층은 하루 중 갑작스러운 피로 상승이 심혈관 질환, 낙상 위험, 인지 저하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체력을 무작정 키우는 것보다 아끼는 일이 더 현실적이고 더 효과적인 건강 전략이 되는 것이죠.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던 노광자 어르신 역시 70대에는 체력을 아끼는 선택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어르신은 아침에 남편 식사 준비, 점심엔 상가 모임, 저녁엔 손주 돌봄까지 하루를 꽉 채워 움직이곤 했습니다. 그 시절엔 부지런함이 미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조금 피곤해도 그냥 버티며 살았다고 하셨죠. 하지만 80을 넘어가면서 몸이 급격히 무겁고 이유 없이 심장이 빠르게 뛰는 날이 늘어났고 어떤 날은 샤워만 해도 숨이 찼다고 합니다. 그때 어르신은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운동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체력을 너무 함부로 썼구나.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이 또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75세 박희정 어르신입니다. 박희정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며 혼자 생활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집에서 저녁 반찬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아 병원으로 실려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과도한 피로 누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어르신은 평소의 건강을 위해 매일 1시간씩 빠르게 걷고 30분씩 스트레칭을 했는데 정작 집안일은 몰아서 하다 보니 몸이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속 피로가 쌓였던 것입니다. 박희정 어르신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하려고 더 열심히 했는데 그게 오히려 내 체력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어르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체력을 키우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체력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일까? 이 둘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몸은 매우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70 이후에 체력을 남기며 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루 활동에 강약을 나누는 것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노년에는
고르게 움직이기가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집안일을 무리했다면 오후엔 반드시 쉬는 시간이나 가벼운 활동만 배치해야 합니다. 활동과 휴식의 균형이 맞아야 하루 전체 체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둘째, 움직임을 크게 하기보다 작게 나누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장을 보고 한 번에 청소하고 한 번에 빨래를 했을지 몰라도 70 이후엔 한 번에 다 해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눠서 하는 것이 체력 소모를 줄이고 위험도 덜합니다. 박희정 어르신도 이 방법을 적용한 뒤 하루 피로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몸의 부담을 줄이는 힘 빼기 루틴을 생활에 넣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5분 동안 다리를 가볍게 주물러 주거나 가슴 위로 손을 올리고 깊게 천천히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체력은 운동보다 긴장을 얼마나 빨리 풀어주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어르신들께서 흔히 하시는 걱정 중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힘을 덜 쓰면 더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친 운동이나 과한 활동은 체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고갈을 빠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노년의 몸은 과부하를 주면 근육이 소모되고 회복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체력을 키우는 사람보다 체력을 아껴 쓰는 사람이 더 오래 갑니다. 결국 체력이란 하루를 버틸 힘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한 순간을 위해 남겨두는 힘에 가깝습니다. 노광자 어르신이 아흔에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70대는 힘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걸 함부로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힘을 조금만 아껴놨으면 80부터 훨씬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어르신, 이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쓰는 힘은 정말 꼭 써야 하는데 쓰는 힘인가? 아니면 조금만 나눠 썼어도 괜찮았을 힘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체력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70으로 돌아간다면 꼭 했어야 할 세 번째 선택, 그것은 더 강해지는 삶이 아니라 더 오래 버틸 힘을 남기는 삶입니다. 네 번째로 70으로 돌아간다면 꼭 해야 할 일은 추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즐거움을 발굴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예전엔 사소한 것도 재미있었는데 요즘은 뭘 해도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기쁨이 예전만큼 잘 느껴지지 않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즐거움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과거를 돌아보는 능력은 좋아지지만 새로운 것을 즐기는 능력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즐거움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찾는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에 맞는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노년층의 우울 초기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즐거움 소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된다는 뜻이죠. 서론에서 잠깐 나왔던 노광자 어르신도 70대에는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80을 넘어서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누구를 기쁘게 하느라 살았지. 내가 좋아하는 건 제대로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었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감정 중 하나가 기쁨인데 그걸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써본 적이 없다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노광자 어르신은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는 시간, 좋아하는 노래를 하루에 한 곡 듣는 시간, 시장을 산책하며 계절 과일을 구경하는 시간.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웃긴 하긴 힘들어도 마음이 조용히 따뜻해지는 순간은 여전히 만들 수 있더라고요. 서울 영등포에 사는 78세 이문자 어르신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문자 어르신은 남편과 사별한 뒤 몇 년 동안 우울감이 계속되었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담 중 제가 요즘 어르신에게 가장 편안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라고 여쭤보자 의외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햇빛이 좋길래 베란다에 쪼그려 앉아서 화분을 좀 만졌는데 괜히 좋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미 새로운 즐거움의 씨앗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화분 3개를 더 드리고 하루 중 10분만이라도 식물에게 물을 주며 시간을 보내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 후 이 문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식물 키우는 재미에 살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네요. 색도 냄새도 다 새로워요. 어르신, 중요한 건 큰 즐거움이 아니라 작은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건 이 작은 즐거움이 하루에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이 즐거움이 줄어드는 순간 마음과 뇌는 동시에 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새로운 즐거움 경험은 노년층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우울감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르신이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지금의 즐거움 발견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감각을 깨우는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향기 좋은 차 한 잔,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물의 온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반응은 느려지지만 감각은 오히려 더 섬세해집니다. 이 감각들이 작은 기쁨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손을 쓰는 즐거움을 다시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글씨를 쓰고 식물을 만지고 음식 재료를 다듬는 일. 손끝의 움직임은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큽니다. 이 문자 어르신이 식물을 키우며 마음이 살아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셋째, 하루에 단 하나라도 새로운 것을 넣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새로운 음식 맛보기, 새로운 음악 듣기. 크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루틴 속에 작은 변화를 심어 넣는 것입니다. 뇌는 변화가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깨어납니다. 많은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딱히 즐거운 게 없어요. 괜히 힘만 드는 것 같고. 그 마음 너무나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즐거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전 방식의 즐거움이 지금과 맞지 않을 뿐입니다. 젊을 땐 큰 목표, 큰 성취가 즐거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 이후의 즐거움은 훨씬 더 작고, 더 조용하고, 더 섬세합니다. 그 즐거움을 발견하는 순간 삶의 색깔은 다시 살아납니다. 노광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0이 되어보니 큰 행복은 없어도 작은 기쁨은 평생 만들 수 있더라고요. 어르신, 오늘 하루 중 작은 즐거움 하나만 찾아보세요. 햇빛을 한번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틀어보거나, 따뜻한 차 한 모금만 마셔도 충분합니다. 70으로 돌아간다면 꼭 했어야 할 4번째 선택, 그것은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기쁨을 다시 발견하는 일입니다. 5번째로 70으로 돌아간다면 꼭 해야 할 일은 기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분산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결국 자식이 챙겨줘야지. 어려울 때는 식구밖에 없다. 이 말은 따뜻하지만 실제 노년의 삶에서는 이 기대가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되어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실망이 쌓일수록 마음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노광자 어르신도 90에 가까워지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70대에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 돌봄을 한 곳에만 기대려고 한 거예요. 자식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손주는 크면서 점점 바빠졌고 남편은 먼저 떠났습니다. 어르신은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기댈 때가 하나뿐이면 그 하나가 무너지면 나는 설 곳이 없더라고요. 이 말은 노년을 오래 관찰해온 의사 입장에서 정말 깊게 와닿았습니다. 실제 자료에서도 한 명의 가족에게 돌봄이 집중되는 경우 부모와 자식 모두의 스트레스와 우울도가 높아지고 갈등도 잦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돌봄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한쪽으로만 쏠릴 때는 모두를 지치게 하는 무게가 됩니다. 성남에 사는 73세 김우현 어르신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김우현 어르신은 혼자 생활하셨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작은 일도 모두 큰딸에게만 의지했습니다. 병원 예약, 약 찾기, 장 보기,
집안 정리까지 전화만 하면 딸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딸이 점점 지쳐갔고 어느 날은 전화를 받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김우현 어르신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내 딸을 돌봄의 무게로 짓누르고 있었구나. 다음 진료 때 김우현 어르신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도와달라고 한 건데 딸은 짐이 된다고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 이후 어르신은 돌봄을 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간단한 도움을 요청하고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병원 예약은 스마트폰 도움센터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하셨습니다. 주말에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되 일상적인 일들은 딸에게 맡기지 않으려고 액한셔슬리 노력했습니다. 몇 달 뒤 딸이 먼저 어르신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엄마가 훨씬 편안해 보여서 나도 부담이 줄었어요. 돌봄을 분산한다는 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집중된 부담을 나누어 모두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70 이후 어떤 방식으로 돌봄을 분산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대의 방향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해주는 일은 감사하게 받되 모든 걸 자식에게만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의 방향이 여러 곳으로 나뉘면 실망의 무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둘째, 기술과 서비스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장보기 앱, 택배 배송, 병원 예약 시스템, 노인 돌봄 플랫폼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도구는 자식에게 의존하는 비율을 크게 줄여주고 스스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켜줍니다. 셋째, 관계를 넓게 그러나 가볍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겁지 않은 관계가 노년을 지탱해줍니다. 인사를 나누는 이웃, 가끔 함께 걷는 동네 친구, 병원에서 알게 된 지인. 이런 관계들은 큰 도움이 아니어도 마음의 지지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자식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그 마음 너무나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생활을 잘 유지할수록 자녀는 덜 걱정하고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사랑이 가볍고 고르게 퍼질 때 부모와 자식 모두 편안해집니다. 노광자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한 곳에만 기대서 지치는 거예요. 내가 70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르신, 오늘만큼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돌봄을 한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조용히 나누는 그 선택이 앞으로 남은 시간을 훨씬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70으로 돌아간다면 꼭 했어야 할 5번째 선택, 그것은 기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나누어 모두를 지키는 일입니다. 어르신,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90살 노광자 어르신이 들려주신 삶의 조각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진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을 줄이고 시간을 늘리는 일, 집안의 동선을 내 몸에 맞게 바꾸는 일, 체력을 함부로 쓰지 않고 필요한 순간을 위해 남겨두는 일, 과거가 아닌 지금의 즐거움을 찾는 일, 그리고 돌봄을 한 곳에 쏠리지 않도록 부드럽게 나누는 일. 이 5가지 선택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부터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어르신, 우리가 흔히 나이를 먹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나이는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70 이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지만 그 변화 속에서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시간만큼이나 앞으로의 삶도 여전히 의미 있고 여전히 따뜻하며 여전히 고를 수 있는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선택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90의 시간 끝에서 다시 돌아보고 싶은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한 가지 사실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10분의 시간을 나에게 쓰는 것,
물건을 한 번 더 낮은 곳에 옮겨두는 것, 활동 후 잠깐 쉬어주는 것, 햇빛을 바라보는 것, 필요할 때 도움을 부드럽게 나누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천천히 쌓여 노년의 삶을 훨씬 편안하고 안정되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변화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그건 아마도 어르신의 삶 역시 누군가에게 여전히 귀한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느리지만 단단하고 조용하지만 강한 순간들이 이어지는 때입니다. 제가 오늘 전한 5가지 선택이 어르신의 남은 나날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비추어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현실적이고 따뜻한 조언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챙겨주신 어르신께 진심을 담아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